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 영상만큼 서울 숨은 여행지를 잘 정리한 영상 없습니다. 현지인도 잘 모르는 서울 숨은 여행지와 숙소 정보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다 알려줘도 되나? 서울 로망 뽀수기.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 숙소는 영등포역에서 바로 여기입니다. 이번 서울 여행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어디에 머물지였습니다. 내가 영등포에서 살아보다니. 여기 전망도 미쳤죠. 숙소 전망은? 우와, 저기 바로 영등포. 단기 임대 플랫폼 3사인트에서 정말 꼼꼼히 비교해서 고른 숙소인데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옵션은 첫 번째는 위치와 전망. 완전 깔끔하다. 청소가 완료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세면대가 따로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식기류 있습니다. 인덕션도 있고 다 마련되어 있네요. 하루 이틀 머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탁기가 꼭 필요한데 이렇게 세탁기가 있네요. 제가 산사멘트로 계약한 방은 일주일 임대료가 50만원대로 고급 호텔과 비교했을 때도 합리적인 가격이죠. 삼사멘트 덕분에 제가 원하는 옵션과 가격, 기간에 맞는 숙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짐을 풀고 서울 여행을 떠나볼까요? 서울 첫 번째 여행지는 가을에 가면 딱 좋은 덕수궁 근처 숨은 명소입니다. 저는 덕수궁에서 석조정과 여기 앞 분수대의 조화가 참 좋더라고요. 내부 모습은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목적지는 정동극장 세실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바로 옆에 입구 옆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여기다. 두 번째 목적지는 덕수궁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자리한 세실극장 옥상인데요. 아니 여기 유럽이야? 세실극장은 70년대와 80년대 우리나라 소극장 연극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한때 폐광위기에 몰렸지만 2013년 건축문학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는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등재되었죠. 여기 서서 찍으면 예쁘겠다. 하나, 둘, 셋. 여기가 지금 덕수궁이고 요렇게 전망대. 아니 이 건물이 전망대라고? 카드 없이? 들어가기 망설여지지만 들어가 봅시다. 다음 여행지는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3층에 자리한 정동전망대입니다. 정동전망대는 커피도 즐길 수 있는 카페이자 덕수궁 일대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무료 전망대죠. 사실 저는 주말에 방문해 창가 자리 앉는다고 눈치 싸움을 했답니다. 포토존 구역이 따로 있어서 이곳은 기다림 없이 사진을 찰칵 찍을 수 있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920년대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예태법원 건물을 전면부마 그대로 보존한 채 신축한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은 1층부터 3층까지 총 6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서울 여행하면서 문화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문했는데 볼거리도 너무 알차고 입장료가 무료라서 더 좋았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곳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전시였습니다. 도심 속 무료 박물관, 건물이 멋있는 무료 박물관 왔습니다. 여기는 배제학당입니다. 배제학당은 1885년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입니다. 현재는 배제학당 역사 박물관으로 탈바꿈되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일요일에 방문해 내부는 관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외관을 배경으로 인쇄사진 찍기 좋은 곳이죠. 다음에 또 방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서울에서 꼭 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 제약받지 않고 노을과 야경을 보는 것.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용마산. 한여름에만 폭포가 흐르고 지금은 폭포 중단. 여기서부터 용마산 등산 시작합니다.
지금 길을 찾아 헤맸는데 어린이 놀이터 끝부분에 인공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런 능선을 가고 있습니다. 능선을 가야 좀 더 쉽다고 해가지고 좀 더 쉬운 길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미 지고 있어. 맞는 것 같아. 아, 팔각정 여기네. 역마산은 25분 만에 오를 수 있어 초보도 가기 쉬운 산인데요. 빅린이도 쉽게 갈 수 있는 산이라 들었는데 사실 저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에서 보이는 풍경을 보니 마음이 다 녹아내리더라고요. 서울에서 일몰과 야경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등산 코스, 여기 꼭 방문해보세요. 참고로 하산할 때는 중곡역으로 내려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금만 내려오면 가로등이 보이거든요. 바로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숨은 꿀팁 알려드릴게요. 서울에 오면 청와대 한번 꼭 오고 싶어서 미리 예약하고 왔습니다. 91년도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계속 이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벽화이기도 합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 벽화, 사진 전시들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청와대는 콘센트도 금으로, 진짜 금은 아니지만 화장실 클래스. 사실 내가 제일 궁금했던 게 여기 관전인데 관전은 내부를 관람할 수 없습니다. 74년 만에 일반인에게 개방된 청와대는 입장료가 무료이고 현장 예매도 가능합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공간을 실제로 와서 보니 더 재밌었습니다. 여기서 꿀팁! 청와대 앞에는 숨은 공간이 있습니다. 청와대 사랑채는 본래 대통령 비서실장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인데요. 이곳에 가면 청와대 영빈관이 보입니다. 청와대 사랑채는 지상 2층과 지하 1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가 열리는데 저의 목적은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연화 설레임의 빛이라는 기획 전시였습니다. 정말 낭만적이죠. 서울에서의 로마 따릉이 따릉 한스팅 구매. 오예. 와 시원하다. 서울에 한강에 오면 자전거를 빌려요. 1,000원밖에 안 합니다. 자전거로 편도 30분 거리인데 내내 한강이 곁에 있어 너무 좋더라고요. 밑으로 지나갈 때 기차 지나갔으면 좋겠다. 1시간 대여료는 1,000원인데 1시간마다 반납 후 재대여하면 하루 종일 무료. 놓고 가신 물건이 없는지 바구니를 확인해주세요. 400원. 1시간 안에 반납을 못하면 5분마다 200원이 가금됩니다. 저 가금되었습니다. 사실 목적지를 반포 한강공원으로 선택한 이유 다들 아시죠? 4월부터 10월까지 가동되는 반포 한강공원 무지개 분수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라고 합니다. 당일 바람의 방향에 따라 분수 가동 위치가 정해지는데 저도 다른 방향에 앉아있다 급하게 후다닥 뛰어갔습니다. 역시 한강의 밤은 낭만 그 자체죠. 설 숨은 여행지라 말하기 조금 힘들지만 제가 좋아하는 곳이라 찾아왔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느낌 나는 골목이라고 소문난 이곳은 해방촌 쉬는 시장입니다. 맛집과 카페가 많아 재밌는 곳인데 제가 선택한 날은 하필 휴무인 가게가 많아 루프탑에 있어 전망을 보며 먹거리도 즐길 수 있는 곳을 선택했죠. 이번 장기 여행은 삼성웨트 앱을 통해 아주 좋은 숙소를 잡은 덕분에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양한 방을 보면서 위치와 가격을 비교하고 꼼꼼하게 찾은 덕분에 만족스러운 숙소를 찾을 수 있었죠. 특히 호스트와 실시간 채팅으로 입주 전에 필요한 상황에 대해 문의할 수 있어서 좋았고 비대면으로 계약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저는 입주한 이후에도 분리수거 문제나 이것저것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호스트와 실시간으로 채팅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삼성렌트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부산 등 모든 지역에서 단기 임대 가능하고요. 오피스텔, 원룸, 빌라, 아파트 등 주거 가능한 모든 집을 단기 임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 일주일부터 필요한 만큼 계약이 가능하죠. 출장, 이사, 리모델링, 통원 치료, 한 달 살기 등으로 잠깐 살집이 필요할 때 이용하기 좋은 앱입니다.